치포 치포 뿌뿌 기차역. 글 김현정, 그림 박은진. 어느 작은 마을에 기차역이 하나 있었어요. 기차들은 기차역을 떠날 때 치포 치포 소리를 내고 기차역에 도착할 때 뿌뿌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기차역을 치포 치포 뿌뿌역이라고 불렀어요. 치포 치포 뿌뿌역에는 커다란 기차 시각표가 붙어 있었어요. 시각표에는 각 기차의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간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아침마다 역장님은 멋진 모자를 쓰고 언제나처럼 기차 시각표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8시 30분 노란 기차 출발. 9시 무지개 기차 출발. 9시 30분 물방울 기차 출발. 역장님은 기차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다른 역에서 출발한 기차들이 치포 치포 뿌뿌역에 도착할 때에도 역장님은 역에 서서 기차들을 맞이했어요. 오후 3시 파란 기차 도착. 반가워요. 4시 15분 꽃무늬 기차 도착. 반가워요. 5시 20분 구름 기차 도착. 반가워요. 기차들은 뿌뿌 소리를 내며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시각표에 맞춰 제 시간에 떠나고 도착하는 기차들을 보는 것은 역장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역장님을 속썩이는 기차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말썽꾸러기 빨간 기차였어요. 빨간 기차는 오늘 아침도 늦잠을 자서 출발 시각에 늦었어요. 역장님이 빨간 기차를 야단쳤어요. 빨간 기차야, 또 늦었구나. 시각표를 봐. 너는 9시에 치포치포 뿌뿌역을 떠났어야 해. 그런데 5분이나 늦게 출발하다니. 하지만 빨간 기차는 역장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까짓 5분쯤 늦으면 어떻다고 그러시지? 시각표가 다 뭐람? 빨간 기차는 일부러 천천히 달렸어요. 반대편 기찻길에서 마주오는 기차들이 말했어요. 빨간 기차야, 꽃마을역에서 손님들이 모두들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서 가봐. 빨간 기차야. 푸른 숲역에서 우체부 아저씨들이 소포를 실을 기차가 오지 않아서 난리야. 어서 가봐. 하지만 말썽꾸러기 빨간 기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빨간 기차에겐 아무것도 급할 게 없었으니까요. 산들바람이 빨간 기차의 코끝에서 살랑거렸어요. 빨간 기차는 졸음이 왔어요. 잠깐 쉬었다 가볼까? 빨간 기차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손님들도 무거운 소포를 들고 있을 우체부 아저씨들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깟 시각표가 무슨 소용이람? 조금 늦는 것쯤 아무것도 아닌걸. 빨간 기차는 한적한 기찻길에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 주위는 깜깜했어요. 잠들어 있던 빨간 기차는 눈을 떴어요. 지금이 몇 시지? 잠이 덜 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빨간 기차는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손님, 소포! 빨간 기차는 정신없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꽃마을역에 도착했지만 역은 텅 비어 있었어요. 푸른숲 역에서도 우체부 아저씨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어요. 빨간 기차는 울상을 지었어요. 큰일 났네. 이를 어쩌면 좋담.
역장님한테 단단히 혼이 날 텐데. 빨간 기차는 도저히 치포치포 뽀뽀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진작에 역장님 말씀대로 제 시각에 출발할걸. 빨간 기차는 후회하면서 기찻길을 달렸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기차역이 나왔어요. 희미한 달빛이 기차역을 비추고 있었어요. 기차역에는 조그만 글씨로 산마을역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기찻길은 거기서 끝이 나 있었어요. 빨간 기차는 어느새 마지막 역에 와 있었어요. 내가 제법 멀리 왔네. 이젠 어떻게 하면 좋지? 빨간 기차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 역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토끼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얘, 왜 울고 있는 거니? 꽃을 사러 가신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질 않아. 꽃마을역에서 빨간 기차를 타고 11시에 출발한다고 하셨는데. 빨간 기차의 머릿속에 치포치포 뽀뽀역에 붙어있던 시각표가 다시 떠올랐어요. 빨간 기차 오전 11시 정각 꽃마을역. 빨간 기차는 생각했어요. 내가 시각표에 맞춰 제 시각에 출발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빨간 기차는 토끼에게 말했어요. 어서 타. 네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토끼는 빨간 기차에 올라탔어요. 빨간 기차는 기찻길 끝으로 가서 반대쪽 기찻길로 올라섰어요. 빨간 기차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어두운 밤이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빨간 기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렸지만 꽃마을역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때 갑자기 기관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빨간 기차는 멈춰섰어요. 너무 빨리 달리다가 그만 고장난 거예요. 빨간 기차는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왜 안 가는 거야? 토끼가 물었어요. 잠시 쉬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꽃마을역에 도착할 거야. 빨간 기차는 토끼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밤은 점점 깊어갔어요. 빨간 기차는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빨간 기차야! 빨간 기차야! 어디 있니? 역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빨간 기차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치포치포 반가운 소리가 밝은 불빛과 함께 빨간 기차에게 다가왔어요. 역장님은 두 기차를 연결해 무사히 꽃마을역에 도착했어요. 엄마 토끼를 만난 작은 토끼는 너무나 기뻤어요. 오늘은 치포치포 뿌뿌역 옆에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역장님이 토끼 엄마에게 말했어요. 토끼 엄마는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빨간 기차가 산마을역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역장님은 빨간 기차에게 눈을 찡긋 하셨어요. 그럼요. 기차 시각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요. 빨간 기차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낮과 밤은 왜 달라? 로랑 사바티에, 실비 마티지웨, 이자벨 모앙기오 글, 레베카 도트르메르 그림, 행복의 나무 옮김. 여름휴가 첫날이에요. 어젯밤 나나네 가족은 오스카와 함께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얘들아, 어서 일어나라. 날씨가 좋아서 물놀이하기 참 좋겠다. 와, 신난다. 빨리 바다 보러 나가요. 자, 여기다 파라솔을 세우면 그늘이 생겨서 쉬기 좋을 거야. 보세요. 저쪽에 놀이기구가 있어요. 어제는 보지 못했는데. 당연하지. 캄캄할 때 도착했으니까. 환한 햇빛 때문인지 모든 게 즐겁고 활기차 보이는걸? 낮에는 밝은 햇빛 덕분에 멋진 바닷가 풍경을 잘 볼 수 있어요. 바다와 산과 배와 건물이 어우러진 바스티아 항구는 참 아름다워요. 밤이 되면 바닷가 경치가 잘 보이지 않아. 모두 회색처럼 어둡게 보인단다. 밤에는 태양이 비치지 않아 멋진 바닷가 풍경을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전등처럼 태양을 대신할 불빛이 필요하답니다.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지구가 팽이처럼 태양의 둘레를 돌기 때문이야. 정말요? 나는 지구가 움직이는 게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태양은 지구를 비추는 거대하고 둥근 불덩이예요. 그리고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별이기도 해요. 낮 동안 우리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있어요. 지구가 회전해서 밤이 되면 우리는 그늘진 곳에 있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돌아와요. 지구가 한 바퀴 회전한 거예요. 우와, 저기 바다에 배가 떠 있어. 배가 아주 작게 보이는걸? 저렇게 멀리 가면 수평선 아래로 떨어질지도 몰라. 나나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다. 사람들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단다. 지구가 둥글다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빈대떡처럼 평평한 것 같아요. 500년 전 마젤란이라는 뱃사람이 범선을 타고 처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여행은 4년이나 걸렸답니다. 난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여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행기 창문을 통해 지구가 평평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을 거야. 지구의 둥근 모양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은 뭐니 해도 우주선 아닐걸? 1969년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4일간의 여행 끝에 달에 도착했어요. 그는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본 사람이에요.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의 한쪽은 낮이고 다른 쪽은 밤인 모습을 한꺼번에 보고 싶어요. 와, 그거 참 멋있겠다. 지구의 모든 곳이 동시에 낮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태양은 지구와 마주보는 면을 비추어요. 햇빛이 비치는 쪽은 낮이고 반대쪽은 밤이에요. 프랑스에서 오후 4시일 때 대한민국은 밤 12시예요.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이제 곧 캄캄한 밤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나나는 자고 싶지 않아요. 어두운 것도 싫지만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꿀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나처럼 어두운 밤을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밤이라고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흥겨운 축제가 벌어지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야행성 동물들은 밤이 되면 먹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와요. 와, 정말 아름답구나.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니까 참 좋지? 아빠, 끝없이 넓은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작게 느껴져요.
밤이 되면 수많은 별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죠. 하지만 별들은 태양만큼 환하게 빛나지 않아요. 그것은 별들이 태양보다 지구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태양이 뜨고 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죠. 아빠, 지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겠죠? 물론이지. 푹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해가 또 뜰 거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원히 말이야. 밥은 왜 먹어? 로랑 사바티에, 실비 마티즈웨, 카트린느 밀라칸 글, 레베카 도트르메르 그림, 행복의 나무 옮김. 이번 주말에는 나나가 통통이의 당번이에요. 통통이는 나나네 반에서 키우는 햄스터인데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이면 친구들이 교대로 돌보아준답니다. 나나는 짝꿍 오스카와 함께 통통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통통아, 배고프니? 나나는 주말 동안 통통이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먹이도 잘 챙겨주기로 엄마와 약속했어요. 햄스터는 무얼 먹니? 멍멍이 밥을 나눠주면 되니? 아니요, 담임 선생님이 주신 햄스터 먹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통통이 밥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귀여워. 햄스터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채식동물이래. 멍멍아, 넌 뭐가 가장 맛있어? 쥐처럼 생긴 마모트는 식물의 잎사귀와 뿌리, 그리고 열매를 먹는 채식동물이에요. 돼지는 무엇이든 다 잘 먹는 잡식동물이고요. 악어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커다란 얼룩말까지도 잡아먹는 무서운 육식동물이랍니다. 나나는 오스카와 함께 통통이에게 깨끗한 물과 먹이를 그릇에 담아주었어요. 난 뭐든지 다 잘 먹지만 죽은 별로야. 오스카, 넌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다 좋은데 죽은 싫어. 그건 아기들이나 먹는 거잖아. 아니야, 아주 나이 많은 어른도 죽을 좋아한다니까? 엄마도 죽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니? 나는 짭짤한 게 좋아요. 달콤한 건 더 좋고요. 아니, 먹는 건 다 좋아요. 하지만 너는 김치는 맵다고 싫어하잖아.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음식을 먹기 전부터 우리 코는 이미 맛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혀는 맛을 느끼고 입속에는 침이 고여요.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니? 물론이지. 홍당무를 먹으면 눈이 좋아진대. 통통아, 내 말이 맞지? 넌 채소를 좋아하니까 잘 알잖아.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엄마가 간식으로 과자와 우유를 주었어요. 달콤한 과일을 먹다가 오스카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지난 일요일에 삼촌네 집에 가서 사과를 먹었는데 안에 조그만 벌레가 있지 뭐야? 난 텔레비전에서 생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어. 엄마 눈에는 맛있게 간식을 먹는 작은 새 2마리만 보이는걸?
에이, 작은 새는 싫어요. 고양이한테 한 입에 잡아먹히잖아요. 먹이사슬. 장미와 나뭇잎을 먹고 사는 진딧물. 진딧물을 먹고 사는 무당벌레. 무당벌레를 잡아먹는 새. 새를 잡아먹는 고양이. 만일 정원사 아저씨가 진딧물이 생기지 않도록 꽃과 나무에 살충제를 뿌리면 무당벌레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새들도 무당벌레를 잡아먹지 못하겠지? 먹을 것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물과 음식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단다. 4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 어린 포유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요. 동물들이 먹이를 먹지 못하거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몸이 말라서 뼈가 튀어나오고 힘도 없어지죠. 옛날부터 사람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 한 곳에 모여 살았어요. 함께 농사를 짓고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방목했죠. 지금도 사람들은 곡식을 재배해서 밥과 빵을 만들어 먹고 소와 돼지를 길러서 고기를 먹는단다. 젖소에서 우유를 짜 마실 수도 있어요. 벼는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지방에서 잘 자란단다. 벼는 물이 가득한 논에서 자라요. 사진은 쌀이 많이 나는 베트남의 논에서 모내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세계의 각 나라마다 그들만의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에서는 매일 밥을 먹죠. 나물과 찌개, 고기와 생선 같은 맛있는 반찬과 함께 말이에요.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거야. 간식을 먹고 나서 나나와 오스카는 밖에 나가 놀기로 했어요. 나나가 자전거를 타며 말했어요. 통통아, 나갔다 올게. 맛있게 먹고 있어. 별은 왜 빛날까? 로랑 사바티에, 앙드레 뱅슈트리 글, 레베카 도트르메르 그림, 행복의 나무 옮김. 나나네 가족이 캠핑을 갔어요. 오늘 밤 나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짝이는 별 아래서 잠을 잘 거예요. 나나야, 캠핑 오니까 참 좋지? 별이 뜨면 더 멋질 거야. 와, 해지는 것 좀 보세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워요. 나나야, 해도 별이란 걸 아니? 정말요? 해는 별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데? 모든 별이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야. 아빠가 모닥불을 피우는 동안 나나는 혼자 산책을 했어요. 나나는 별을 관찰하러 나온 밀로와 노마 형제를 만났어요. 둘은 쌍둥이인데 별을 무척 좋아한대요. 노마야, 오늘은 어떤 별을 보게 될까? 글쎄, 뭐든 근사할 거야. 안녕, 난 나나야. 너희 지금 뭐하고 있니? 전체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망원경으로 별을 본 적 있니? 같이 볼래? 저기 빛나는 별은 이름이 뭐야? 저건 금성이야.
목동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금성은 별이 아니라 행성이야. 별은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며 반짝이는 커다란 불덩어리예요. 하지만 지구 같은 행성은 별이 아니라서 타지 않아요. 지구 외에도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은 모두 커다란 공 모양으로 생긴 행성이랍니다. 캄캄한 밤에 행성이 빛나는 것은 별빛이 행성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엄마, 왜 사람들은 금성을 목동별이라고 불러요? 그건 옛날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금성을 보면서 방향을 찾았기 때문이란다. 천체망원경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은 하늘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것이 모두 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행성이나 달도 별빛을 받아 별처럼 반짝인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와, 유성이다! 유성은 별똥별이라고도 하는데 전에 본 적 있니? 아니, 처음이야. 와, 저기 또 있어. 나나야, 얼른 소원을 빌어. 그러면 이루어진대. 유성은 하늘을 떠다니는 돌이나 금속 조각 같은 거예요. 그 조각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공기와 마찰을 일으켜 빛을 내죠. 그러니까 유성은 별이 아니랍니다. 그럼 달은 뭐야? 달은 별이야? 행성이야? 달은 별도 행성도 아니야.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이야. 밤이 깊자 아빠가 나나를 데리러 왔어요. 나나는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돌고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돌아. 달이 빛나는 건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야. 달에 관한 시와 노래도 무척 많단다. 나나야, 우리 같이 둥근 달 노래 부를까? 달은 지구의 밤을 환하게 비추어요. 은은하게 빛나는 달의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달을 보고 상상을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만들어냈어요. 나나야, 빨리 와봐. 저기 큰 곰자리가 보여. 알았어. 금방 갈게.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별자리에는 동물이나 물건, 신화적 인물들의 이름이 붙여졌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큰 곰자리예요. 아빠, 별은 왜 밤에만 떠요? 나나야, 아빠가 이렇게 손전등으로 너를 환하게 비추니까 별이 안 보이지? 낮에는 해가 바로 이 손전등 같은 역할을 한단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 거야. 별은 얼마나 많을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을걸? 무수히 많은 별이 모여서 은하를 이루는 거래. 수많은 별들이 지구와 태양이 속한 은하계를 이루어요. 그것을 우리 은하라고 해요. 이 사진은 태양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태양도 별로 크지 않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아요. 저기 보이는 것이 마젤란 은하야. 우리 은하 주위에 있는 작은 은하지. 잘 보면 여기서도 은하를 볼 수 있어. 그보다 더 멀리 볼 수도 있고. 우주에서 보면 우린 너무 작아서 아예 보이지도 않겠는걸? 얘들아, 내일 또 만나자. 엄마,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여행하고 싶어요. 엄마가 별나라를 여행하는 좋은 방법 알려줄까? 우주선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은 먼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별까지 가려면 수백 년이 걸린답니다. 엄마, 별나라 여행은요? 어서 들어가서 푹 자.
그럼 별나라를 여행하는 멋진 꿈을 꿀 거야. 나나야, 잘 자라. 뇌는 어떤 일을 할까? 로랑 사바티에, 앙드레 벤슈트리 글, 레베카 도트르메르 그림, 행복의 나무 옮김. 오늘 오스카는 수업 중에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오스카는 나나의 단짝 친구예요. 엄마, 어떨 때 보면 오스카는 꼭 바보 같아요. 선생님한테 혼날 줄 알면서 자꾸 그러는 걸 보면 내가 어떻게 됐나 봐요. 나나야, 친구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네, 알았어요. 근데 엄만 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그럼 알지. 뇌는 생각하는 일을 하잖아. 맞아요. 그것 말고도 참 많은 일을 하던걸요? 와, 멋지다. 어머, 스쿠터네? 아빠, 헬멧이 참 잘 어울려요. 나나야, 헬멧은 뇌를 보호하려고 쓰는 거란다. 스쿠터를 탈 때는 꼭 써야 해. 뇌는 무척 약해서 잘 보호해야 해요. 다행히 뇌를 보호해주는 뼈는 아주 튼튼하답니다. 아빠, 스쿠터는 언제 사셨어요? 산 게 아니라 친구한테 빌려온 거야. 아빠, 저도 스쿠터 태워주세요. 뇌는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뇌는 신경망을 통해 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의 안팎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죠. 나나야, 배가 고픈데 뭐 좀 먹고 나갈까? 그래, 나나야. 간식 먹고 좀 쉬었다가 나가렴. 네, 좋아요. 엄마, 난 시원한 주스 마실래요.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추워서 몸이 오들오들 떨려요. 추위를 느끼면 뇌는 그 정보를 온몸으로 보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뇌는 더위와 배고픔, 목마름 등의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준답니다. 참 이상하네. 왜 불이 안 들어오지? 퓨즈가 나갔나 보군. 내가 가서 고쳐볼게. 감전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뇌는 우리 몸이 균형 잡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위아래, 오른쪽 왼쪽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나침반처럼 동서남북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합니다. 불이 들어온 걸 보니 잘 고쳐졌군. 아빠, 조금 있다가 스쿠터 타기로 한 약속 잊지 마세요. 물론이지. 간식 먹고 나가자꾸나.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은 뇌 속에 간직해둔 기억력이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것은 뇌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나야, 스쿠터 타고 와서 숙제해야 한다. 오늘 숙제는 뭐라고 했지? 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수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많이 배울수록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죠. 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해가면 돼요.
금방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피곤하면 뇌는 벌써 알고서 잠을 자라고 명령해요. 휴식을 취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죠. 하지만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활동을 한답니다. 자면서 꿈을 꾸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참 엄마, 내가 어젯밤에 굉장한 꿈을 꿨어요. 훌륭한 화가가 돼서 이제껏 아무도 그린 적 없는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 우리 나나가 뭔가 아주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나 보네. 뇌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새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하며 그림과 음악 등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죠. 아빠, 꿈속에서 스쿠터도 그렸는데 참 신기하죠? 그랬어? 나나야, 이제 스쿠터 타러 갈까? 나나는 스쿠터가 정말 타고 싶나 봐요. 뇌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아빠를 꽉 붙잡으렴. 헬멧도 잘 쓰고. 네, 걱정 마세요, 아빠. 헬멧을 쓰니까 꼭 야구 선수 같아요. 뇌는 모든 행동을 지휘합니다. 근육만 발달한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운동선수가 되려면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능과 사고력도 뛰어나야 해요. 신난다. 자동차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아빠, 지금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뇌가 없다면 기쁨이나 슬픔, 화가 나거나 겁이 나는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몹시 지루할 거예요. 나나야, 뇌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란다. 선사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로랑 사바티에, 앙드레 뱅슈트리 글, 레베카 도트르메르 그림, 행복의 나무 옮김. 나나는 엄마 아빠랑 선사시대 박물관으로 구경을 갔어요. 짝꿍인 오스카도 따라갔죠. 여기서 어떻게 옛날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난 잘 모르겠어. 나나야, 저기 좀 봐. 선사시대는 아주 먼 옛날 지구에 사람들이 처음 살기 시작한 시대랍니다. 여기 우리밖에 없어. 길을 잃으면 어떡해. 빨리 엄마 아빠를 찾아보자. 잠깐만 기다려봐. 저 아저씨는 저기서 뭘 찾고 있는 거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난 고고학자인데 유적을 발굴하는 중이야. 유적 발굴이 뭔데요?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내려고 유물이나 흔적을 찾는 거야. 여기 네 발자국을 보렴. 이걸 보면 사람들이 네가 이리로 지나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지. 그럼 제 신발 크기도 알겠네요? 물론이지. 색깔은 알 수 없지만 말이야. 한 동굴의 벽에서 발견된 이 손자국은 7,000년 전 것이에요. 옛날 사람들도 우리처럼 손가락이 5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은 우리보다 좀 작았나 봐요. 유물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단다. 그 조각도 유물인가요? 그래, 맞아. 한번 볼래? 25,000년 전 상하에 새긴 얼굴 조각상이에요. 이런 유물을 통해 옛날 사람들이 훌륭한 예술가였으며 생김새도 우리와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사시대의 옷들도 유물인가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단다. 다행히 여기 작은 뼈로 만든 바늘을 발견했어. 이 바늘 때문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동물 가죽을 꿰매어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멍멍아, 겁내지 마. 이 소와 말은 17,000년 전에 그려진 것이에요. 옛날에는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마련했어요. 동물의 고기와 가죽, 그리고 뼈까지도 옛날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었죠. 옛날엔 어떤 동물이 살았어요? 들소와 사슴도 살고 거대한 코끼리인 매머드도 살았어.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때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기도 해요. 사진 속의 커다란 뿔은 2만 년이 넘게 얼음 속에서 잘 보존되어 온 매머드의 뿔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냥을 했어요? 사냥하기 편리한 무기를 만들어 사용했단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단단한 돌로 무기와 도구를 만들었어요. 사냥을 하기 위한 화살촉과 창은 돌을 날카롭게 다듬어서 기다란 나무 끝에 꽁꽁 동여맸어요. 이런 유물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야 물론이지. 지구에 처음 산 사람들의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을 통해 사냥을 하고 동물의 가죽을 손질하고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유물이나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수록 사실과 가까워지는 거란다. 사람들은 300만 년 전부터 지구에 최초로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700만 년 전 사람의 두개골이 발견됨으로써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역사가 뒤바뀔 만한 이런 놀라운 발견은 언제 또 일어날까요? 선사시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느꼈을까요? 서로 좋아했을까요? 슬플 때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금 나처럼 길을 잃을까봐 무서워했을까요? 둘 다 여기 있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아까부터 찾아다녔잖아. 오스카, 여기로 오는 길에 네 막대기를 주었단다. 그래서 너희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 기다려보라고 했지? 아까 내가 흔적을 남겨두었거든. 자, 이제 다 같이 동굴을 구경해볼까? 어머, 근데 멍멍이는 어디 갔니? 이번엔 아빠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물은 왜 필요해? 로랑 사바티에, 앙드레 벤슈트리 글, 레베카 도트르메르 그림, 행복의 나무 옮김. 나난의 가족은 주말에 강으로 소풍을 갔어요. 짝꿍인 오스카도 함께 갔죠. 엄마는 점심으로 맛있는 김밥과 음료수를 준비했어요.
얘들아, 시원한 물 마실래? 물은 참 신기해. 어떤 모양으로든 잘 변하니까. 물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돼. 손에 담으면 내 손 모양이 되고. 물을 마시면 아마 네 위 모양으로 변할걸. 액체일 때의 물은 구불구불한 강의 모양을 따라 흘러갑니다. 때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작은 시내를 이루기도 하고요. 하지만 물이 항상 액체는 아니랍니다.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면 물은 아주 단단해집니다. 펭귄이 얼음 위를 걸어 다녀도 깨어지지 않을 만큼 말이에요. 얼음은 어떻게 생겨요? 물이 얼어서 생긴단다. 온도가 0도 아래로 내려가면 물이 얼기 시작하지. 우와, 물에 젖은 내 옷이 벌써 말랐어.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 그럼 물은 어디로 간 거야? 증발한 거란다. 물은 늘 공기 중에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뜨거운 물이 펑펑 솟아나는 온천도 있어요. 그렇게 뿜어져 나온 물은 기체인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흩어지죠. 그러니까 물은 모양이 잘 변하는 액체이거나 얼음처럼 단단한 고체 아니면 수증기 같은 기체 상태란다. 온도에 따라 다르게 변하지. 아, 그렇구나. 구름은 비를 내리게 하고 빗물은 하천이나 강물을 붉게 하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고 바닷물은 증발해서 다시 구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되죠. 나나와 오스카는 점심을 먹은 뒤 강을 따라 걷다가 낚시를 하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금 참치를 잡으시는 거예요? 농담을 참 잘하는구나. 참치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서 이런 민물에서는 살 수 없단다. 바다든 강이든 물은 아주 소중해요. 물 덕분에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으니까요. 물고기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건 너희들도 알고 있지? 그럼요. 나비도 꽃도 새도 우리도 모두 물이 필요해요. 아참, 우리 멍멍이도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물이 부족한 곳도 있단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우물을 팝니다. 멍멍아, 하지마. 네 지저분한 발 때문에 내 옷이 더러워지잖아. 괜찮아, 나나야. 물로 깨끗이 빨면 되니까. 물은 모든 것을 깨끗이 해줍니다. 옷도 먹을 것도 집도 말이에요. 물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염된 물에서는 생명이 오래 살 수 없어요. 물고기도, 곤충도, 그리고 오리들도 말이에요. 물은 어떻게 청소해요? 모래로 한단다. 오염된 물이 모래를 통과하면서 더러운 것들이 걸러지거든. 오스카, 여기 좀 봐. 강물이 빙글빙글 돌아. 우와, 소용돌이다. 참 신기하네. 강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는 물이 빙글빙글 돌면서 세차게 흐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답니다. 물의 힘은 엄청납니다.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면 순식간에 건물과 길이 떠내려가고
사람도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멍멍아, 너 때문에 미끄러졌잖아. 나도 물에 들어갈래. 얘들아, 물살이 센 곳엔 가지 마라. 아빠, 물살이 뭐예요? 흐르는 물에 힘을 말하지. 저기 물레방아 보이지? 옛날에는 물의 힘을 이용해서 물레바퀴를 돌려 곡식을 찧었단다. 나나와 오스카는 멍멍이와 함께 물장난을 치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마치 강물 속을 신나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처럼 말이에요. 포, 치포, 뿌뿌, 기차역.